네, 저희 B형 문제 해설하기 전에 제가 좀 설명을 뛰어넘은 게 있어가지고 이제 A형 11번 좀만 추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제가 아까 막 한창 궁상각지로 설명을 하고서 그래서 왜 대련지를 되게 막 빠르게 지나갔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보셔야 되냐면은 이렇게 12유리 있잖아요. 그래서 이건 어쩔 수 없이 외우긴 해야 돼요. 요거까지는 외우고 그 다음에 이제 황종이 C인 음악도 있고 E 플랫인 음악도 있거든요. 근데 이거는 이제 재래악이기 때문에 이제 황종을 C라고 놓고 반음씩 올려가면서 이렇게 써놓으세요. 근데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협종을 그 라로 이제 놓고서 라도레미솔 이렇게 했을 때 그 밑에 있는 솔, 라도레미솔, 라도레미솔 이러니까 하일에 해당하는 걸 찾아야 되잖아요. 그럼 우리가 한번 이제 라도레미솔을 체크를 먼저 해볼게요. A, 라, 도, 레, 미, 솔 이런 식으로 지금 칠 수가 있죠. 그런데 이제 이거는 남녀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겠지만 협종을 기준으로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여기에서 이 A에 해당하는 여기가 지금 협이라는 거니까 황, 대, 태, 협, 고, 중, 유임 이런 식으로 갈 거 아니에요. 그럼 여기가 지금 궁에 해당을 하고 궁이고 그럼 여기 바로 밑에가 하1이죠. 나 자꾸 한자를 써야 되는데 하1이죠. 그럼 여기에 해당하는 것이 대려다.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저희가 대려를 산출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미리 막 다 알고 있어서 바로바로 답이 나올 수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하나씩 적어가면서 풀 수 있는 그런 문제입니다. 그건 나중에 또 저희가 연습하면 될 것 같고요. 자, B형 문제 해설로 가도록 할게요. 자, B형의 1번은 음악교수법 중에서 음악교육 심리에 해당하는 부분인데 이것도 또 빈칸 넣기잖아요. 근데 이거는 이제 음악적 스키마가 답이라는 것을 이제 음악교육과 청론에서 이렇게 바로 가지고 올 수도 있고 저희가 최종 모의고사 때 딱 음악적 스키마를 써야 되는 그런 문제를 제가 내드린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거는 지금 한번 설명을 보시면 뭐냐면요. 그 음악적 스키마는 우리 마음에 형성된 음악 지식의 구조다. 그리고 이것이 음악 정보를 기억하고 저장하는 단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죠. 자, 그러면은 여기에 보기에서 뭐라고 하고 있냐면 소리의 의미를 부여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러니까 스키마가 이미 있기 때문에 소리에다가 의미를 부여할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이제 스키마를 조금 이해를 하시면 이제 좀 쉽게 풀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아니었을까 싶고 이 뒤에 부분은 뭐였냐면은 발달 단계가 음악교육 심리에서 굉장히 많은 부분을 차지를 합니다. 그래서 가드너의 이제 관습적 단계, 요것도 저희 이제 최종 모의고사반 때 그 발달 단계를 여러 가지 저희가 연습을 했었는데요. 그 중에서 이렇게 가드너의 관습적 단계 써야 되는 이런 문제도 저희가 연습을 해봤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 B형의 1번 문제는 충분한 공부와 연습이 있으면은 풀 수 있는 그런 문제였다라고 보입니다. 자, B-2번 보실게요. 화성법에서 전조라고 해야 되나? 라고 생각이 드는 부분인데요. 관계조 도식 이런 거 우리가 화성화 기초반 할 때 가장 먼저 보는 도식인데요. 어렵지가 않습니다. C 메이저를 기준으로 했을 때 이렇게 딸림조, 버금 딸림조, 그 다음에 같은 으뜸음조 이런 것들이 이제 관계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거는 관계조, 나란한 조 이렇게 보겠죠? 그래서 위에가 딸림조, 밑에가 버금 딸림조, 그 다음에 기역에 해당하는 같은 으뜸음조, 그 다음에 A 마이너에 해당하는 것이 그 나란한 조. 요거는 이제 아마 모르시는 분들이 없으셨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가의 기역에 들어갈 거, 기역을 요거는 했고 나의 니은에 들어갈 거. 그럼 E 플랫 메이저에서 니은으로 가려면은 여기에서 B 플랫 메이저 딸림조니까 이제 5도 위 거기에서 이제 같은 여기서 이제 나란한 조 가야 되니까 G 마이너 이렇게 해가지고 G 단조 써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 B-3번은 요거는 이제 음악교육학 그 개론책에 있긴 있어요. 그래서 저도 찾아보니까 숙달 목표와 이제 수행 목표가 있는데 아마도 선생님들이 이 책을 봐서 맞췄다라기보다는 이제 교육학 공부를 하시면서 맞추지 않았을까 싶어서 이게 딱 음악 교사를 뽑기 위한 평가 요소 표에는 분류가 해당하지 않는 이런 문제도 출제가 되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많지는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어떻게 보면은 어렵게 나온 건 아니라서 좀 보너스 같은 그런 문제였다라고 보이고요. 제가 딱히 해설할 것은 없이 이렇게 책에 나와 있는 그대로 선생님들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4번 문제로 가보실게요. 이거는 베르크가 나왔기 때문에 이제 현대음악처럼 보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제2비낙파를 쓰는 게 그렇게 어렵지는 않죠. 그래서 일단은 비낙파라고 했을 때는 하모베 요 세 사람이 고전에서 가장 중심인데 조금 시간이 지나서 이제 20세기 초반에 쇤베르크가 이제 베르크와 베베른 이렇게 두 명의 제자를 기르게 되면서 이 사람들을 제2비낙파라고 하게 되죠. 그래서 빈을 비엔나라고도 한다. 이거를 이제 쓰는 것은 정말 어렵지 않은 문제였다라고 보이고요.
중요한 거는 이 보체크라고 하는 것이 비이너의 대보를 기반으로 하고 있고 사회 고발적 내용이기도 하면서 일상의 경험들이 내재된 인간 내면의 심리 상태를 주관적으로 표현, 여기 한번 밑줄 쳐보시고 이거 한마디로 표현주의죠. 근데 표현주의는 선생님들이 아셔야 될 게 이제 현대음악이 워낙 사조가 다양하다라고 느끼시겠지만 교과서에서는 인상주의, 표현주의, 원시주의까지는 무슨 주의에서 작품들하고 딱 연결을 시키고 이제 미술 작품하고도 연결시켜서 거의 모든 교과서에서 다루고 있었거든요. 자, 그러면 이게 교과서에서 뭐라고 나왔는지 이제 잠깐 보시면은 이제 음악 교과서 제가 한 개만 가지고 온 거지 거의 모든 교과서에 다 표현주의와 쇤베르크가 같이 있다고 보시면 돼요. 여기다가 약간 그런 칸딘스키의 작품이라든지 이런 게 꼭 같이 나오거든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표현주의는 독자적인 감정 세계, 그러니까 너도 느끼고 나도 느끼고 이런 보편적인 감정, 이런 얘기를 했었던 것이 바로크의 감정 이론이라면, 그것이 아니라 나는 이렇게 느껴라고 하는 것을 굉장히 추상적으로 표현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여기에 쇤베르크, 베르크, 베베른이 포함된다 라고까지만 이제 나와 있지만 우리가 심화반 공부를 하면서는 당연히 베베른과 베르크까지 같이 보게 되고요. 그 다음에 랭어에 대한 요 표현도 이제 빈칸 넣기, 그래서 빈칸 넣기가 음악 교육에서 정말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거를 조금 더 고민을 하셔도 되지 않았을, 문제를 출제하실 때 그러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랭어라는 사람이 음악을 언어로는 표현할 수 없는 인간의 감정, 자, 요런 것이 이제 그 표현주의의 그런 대표적인 설명하는 용어인데요. 의미 있는 소리로 재구성된 음악적 상징으로 봤다라는 표현이 또 책에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요것도 이제 제가 실어놨고요. 맞다. 요것도 이제 화면 잠깐 보시면은 고등학교 음악 교과서에 이런 식으로 되게 많이 나와 있어요. 표현주의가 객관적보다는 주관적인 감정과 느낌을 표현을 한다. 그래서 이렇게 작품과 미술 요거를 같이 연결시켜서 설명하는 거, 요런 게 많이 나왔고, 기존에도 이것들을 이제 음악이랑 그림이랑 연결시키는 그런 현대음악의 문제들이 좀 출제가 됐었고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보체크를 이렇게 출제를 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베르크의 보체크라는 작품을 써야 되는, 그래서 상당히 어렵게 공부했는데 쉽게 문제가 나온 것이죠. 그 다음에 음악교육의 기초 보시면은 랭어가 이제 상징에 대한 얘기를 했었다라는 부분이 이렇게 들어가 있죠. 자, 그러면은 여기에서 가의 A에서 C 중에 이 가의 미학적 관점은 바로 표현주의이기 때문에 이거랑 상관이 없는 거를 써라. 자, 근데 이거가 표현주의인지를 몰라도 상관이 없어. 왜냐면은 여기에서 다 지금 일상의 경험과 작품이 관련이 있다. 그 다음에 인간은 이런 것들을 경험한다. 막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C만 작품의 내적 구조라는 표현을 썼어요. 자, 내적 구조는 우리가 너무너무 이제 공부를 조금만 하시면은 너무너무 쉽게 쓰는 표현인데, 이게 곧 형식주의에서 예를 들어서 이제 절대음악 같은 것들이 어떤 표제적인 내용이 담긴 것은 아니지만 그 소나타 형식, 예를 들어 대표적으로 이제 음악 자체로만 이렇게 음악을 전개시켜서 하나의 완결성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 구조 자체가 정말 예술 작품의 가치가 거기 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본질이 그런 내적 구조에 있다라고 말하는 것은, 여기서 말하는 구조는 이런 형식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소나타 형식, 론도 형식 막 이런 거를 말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말하는 경험, 이런 말들과는 혼자서 다른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 깊이 더 공부를 하셨겠지만 이거는 그냥 요렇게 구분이 된다라는 것을 조금 쉽게 알아차릴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었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크게 어려웠던 문제는 아니라고 보이고요. 자, B-5번으로 가보실게요. 자, 관악기 중심 편성인 보어자 악보의 일부이다 했는데요. 여기 당적이 들어가 있으면 우리가 항상 황종은 C라고 놓고 봐야 돼요. 저희 아까 전에도 이제 C였는데 이제 당피리 중심의 음악들은 다 황종 C, 그 다음에 향피리 중심은 이제 황종은 E, 플랫 이렇게 들어가게 되고요. 그러면 그렇게 했을 때 여기서도 마찬가지 황대태협, 고중유임, 이남무웅 했을 때 그러면은 C, C샵, D, D샵 이런 식으로 올라갔을 때 F에 해당하는 것이 중력, 그 다음에 여기 A에 해당하는 것이 남력. 요거는 이제 선생님들이 써가면서 쓰시면 되는 부분이고 한번 딱 물어봐서 척 나오고 이런 정도의 문제는 아니고요. 그 다음에 해금의 중현과 유현, 해금은 두 개의 줄이 있는데 유현이 더 가늘어요. 근데 이게 완전 5도 위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끼워서 악기에 대한 문제가 살짝 나왔고요. 그 다음에 파생관계인 보어사, 요거는 이 보어사는 조금 줄풍류인데 특이하게 이제 가야금, 검은고, 양금, 단소 이렇게 4개 악기로만 연주를 하는 곡입니다. 그래서 이 4개까지 써야지 맞게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줄풍류냐 아니면은 당피리 중심의 관악합주냐라는 것이 이제 차이가 난다. 요런 내용들이 서술이 되면 돼서 이것도 크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 다음에 B-6번 보실게요. 종묘제례악 악보 중에 일부이다.
하는데, 자, 악곡명을 써라 했을 때 사실은 저희가 희문 정도는 정간으로든 오선으로든 악보를 다 악보 보고서 제목을 다 알 수 있게끔 훈련이 되어 있으세요. 그리고 열성, 개희운 요런 그 악장까지 외우신 분들도 계실 수 있는데요. 여기에서는 지금 뭐라고 하냐면은 악곡명을 써라 라고 얘기를 했을 때 이 희문만 쓰시면 돼요. 왜냐면은 희문은 저희가 이제 시험 대비로 이제 공부를 할 때 보시면 영신례, 전패례, 초원례 이렇게 3번 연주가 되게 됩니다. 자, 그럼 영신 때 쓰는 희문은 영신희문, 전패 때 쓰이는 희문은 전패희문, 그리고 초원 때는 그냥 인입장으로서 희문 이렇게 쓰이게 되는데, 그래서 악곡명을 쓰라라고 얘기를 하면은 그냥 희문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고, 혹시 모르면은 이제 이 희문을 포함하고 있는 모음곡인 보태평 요거까지 적어주실 필요도 있을 수도 있고요. 자, 그러면 이때 일무를 골라라. 자, 일무 골라라는 게 너무 쉬운 게 뭐 춤동작을 물어본 게 아니라 여기 딱 봐도 칼을 들고 있으면 무공을 노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보태평은 문덕을, 그리고 정대업은 무공을 칭송하고 있기 때문에 문덕을 얘기하는 약과 적을 들고 있는 다가 당연히 해당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기억에 해당하는 종묘의식 절차를 써라 라고 했을 때 이게 전패례에 들어가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영신 다음에 전패라는 것은 이제 이미 알고 계실 거예요. 왜냐하면 몇 년 전부터 계속해서 이런 종묘제례의 절차는 기본적으로 알아야지 풀 수 있는 문제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알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가의 악곡이 전패에서 연주될 때 한 배가 더 느리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또 이제 희문이 이렇게 반복이 됐을 때 차이점은 또 뭐가 있는지, 그러면 영신 때는 희문 구성 9번을 이제 한다라든지 전패 때는 또 반복을 한다라든지 뭐 이런 식으로 저희가 또 정리해서 공부를 했기 때문에 이거는 뭐 아주 특별하고 막 예상치 못하고 이런 문제는 또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최종 모의고사반 때 재래학해서 이제 희문을 알아보고 이제 풀어야 되는 그런 문제들, 그리고 또 이제 뭐 구성 변천이라든지 정말 여러 가지로 많이 공부를 하셨는데 이제 그런 부분은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저희 B-7번. 근데 그래도 이제 희문은 저희가 확실히 알아야 되는 것이죠. 어쨌든 B-7번으로 와보실게요. 단가 악보가 나왔지만 여기서 단가라는 것은 판소리의 일부론 선생님들이 이해를 하시면 더 좋아요. 그래서 단가는 이제 판소리 목을 푸는 그런 용도로도 쓰인다 이런 것도 알고 계실 수 있는데요. 이 음악을 지금 악조를 분석을 해라, 그 다음에는 뭐 사설 붙임새 용어를 써라, 그리고 박을 써라, 이런 것들이 지금 계속 기본적으로 판소리에서 물어보고 있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굉장히 연습을 많이 했던 부분이고요. 나를 보시면은 봄은 찾아왔건만은 세상사 쓸쓸하더라, 요 나도 어제 청춘일 너를, 요런 것들이 지금 두 장단에 나눠서 그려지고 있어요. 자, 일단 악조 얘기는 조금 이따가 보도록 하고요. 가에서 다가 중몰이 장단의 단가다라는 것을 우리가 얘기를 안 해줘도 알 수 있어요. 어떻게 하냐면은 지금 4분음표가 한 마디에 12개 들어간다라고 하면은 그거는 중몰이밖에 없거든요. 자, 그리고 이제 고수가 중몰이 장단 연주할 때 온각자리 세를 준다. 그러면 9번째에서 딱 쿵쿵 딱 쿵쿵 이렇게 가거든요. 그러면은 요런 연습도 저희는 많이 했었고 교과서에도 실려 있어서 이건 당연히 아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9번째 박 이거는 기본으로 맞추셔야 되는 문제고, 그 다음에 나에서 기억에 나타나는 장단 및 사설주기와 관련된 붙임새 용어, 요거는 어려우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저희 선생님들은 아마도 이제 기분 좋게 맞추셨겠지만요. 자, 보시면은 보통 우리나라의 그런 민소각들은 4사조로 되어 있어요. 그 4사조가 한 장단 혹은 두 장단 이렇게 단위가 좀 정해져 있거든요. 자, 그러면 나를 봤을 때 이산저산 꽃이 피니 이렇게 해가지고 8글자 4, 4 그쵸? 그 다음에 분명코 봄이로구나 3, 5긴 하지만은 4사조의 조금 변형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 다음에 봄은 찾아 왔건만은 이것도 4, 4. 그 다음에 세상사 쓸쓸하더라. 요것도 지금 3, 5지만은 대충 이런 것도 4, 4라고 그냥 같이 봅니다. 나도 어제 청춘일 런을, 요것도 이제 그 뒤에 뭐 런을이 지금 안 써있긴 하지만은 3, 5로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위에 2개 장단은 맨 처음에 한 장단 안에 4사조가 하나씩 들어갔는데 기억을 보시면요, 2개의 장단에 지금 3개가 막 우겨 넣어져 있죠. 그러면 여기에서 지금 나타나는 뭐 붙임새 용어는 뭐가 있냐면요, 사실은 이제 붙임새 중에서 이거는 저는 엇붙임이라고 하는 그런 용어를 선생님들이 아실지 모르겠는데, 일단은 사설 붙임이 그 크게는 대마디, 대장단이 있고 엇붙임이 있어요.
엇붙임. 그럼 선생님들이 이제 딱 그냥 말만 느끼기에도 대마디 대장단은 뭔가 좀 안정적이고 엇붙임은 엇나가게 이렇게 어긋나게 했다라는 느낌이 드실 수 있는데요. 대마디 대장단은 좀 이제 어떤 장단이 있으면 되게 규칙적으로 편안하게 나오는 걸 얘기하고 엇붙임은 그 외에 예외적인 것들을 얘기를 합니다. 이 엇붙임 안에 그동안에 출제가 굉장히 많이 됐었고 작년에는 이 대마디 대장단을 쓰는 게 문제에 나왔었거든요. 이 엇붙임 안에 뭐 당겨붙임, 뭐 밀붙임. 그럼 당겨붙임은 이 여기서 봄은 찾아왔건만은 지금 여기 나왔는데 예를 들어서 봄은이 이게 먼저 나왔어. 그러면 당겨서 붙인 거니까 당겨붙임. 그리고 예를 들어서 봄은이 여기 밀려서 여기서 봄은 나왔어. 그럼 밀붙임. 그쵸? 그리고 예를 들어서 봄은 한 다음에 쭉 뛰었다가 찾아왔건만은 이러면은 고양이가 뛰는 것 같다. 그래서 뭐 교대죽 막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그 엇붙임 중에서도 이 엇붙임을 다른 그러니까 이런 구체적인 예시로 얘기를 하자면요. 뭐냐면은 장단 단위대로 지금 들어가지가 않았다. 이 세상사 쓸쓸하더라를 보면요. 앞에 장단의 절반, 뒤에 장단의 절반이 걸쳐져 있거든요. 그래서 보통은 만약에 엇붙임이라고 얘기를 하면은 이거 봄은이라고 예를 들어서 앞장단에 시작을 했어. 찾아왔건만은 하면서 장단이 이렇게 끝이 나야지 보통은 엇붙임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 자기 장단은 가지고 있으면서 앞에 더 들어갔다. 그러면 엇붙임, 아니 그 당겨붙임. 그 다음에 예를 들어 봄은 찾아왔건만은 하고 여기는 쉬고 이만큼을 내가 차지를 했다. 한 장단을. 그랬을 때 밀붙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4사조가 한 장단에 들어가는 게 좀 기본인데 여기서 지금 세상사 쓸쓸하더라 같은 경우는 절반 이렇게 들어가 있으니까 엇붙임이라고 하는 말뜻이 뭐냐면은 이렇게 사설이 앞장단 중간에서 시작해서 뒷장단 중간에서 끝나는 거는 또 엇붙임 이렇게 들어갑니다. 엇붙임. 맞춤법은 각기각색이니까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엇붙임엔 뜻이 두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요거를 얘기한다. 근데 혹은 이 엇붙임이 아니라 이거를 약간 당겨서 이제 한 거에만 조금 집중을 해서 이제 당겨붙임이라고 하는 것도 이제 인정해 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은 드는데요. 제가 봤을 때는 이거는 엇붙임에 해당을 합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이거는 정말 말붙임새를 잘 이해를 해야 되는 것인데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게 제가 이제 민요를 이제 논문을 썼다라는 것은 이제 그 언어가 있는 음악이잖아요. 근데 그 판소리도 마찬가지예요. 언어가 있고 민속악인데 이런 것들 항상 가사가 음악이랑 어떤 관계가 있는지가 항상 가장 중요해요. 그래서 지금 또 판소리, 민요 이런 것들에서 대두되는 것들이 이번 시험에는 그대로 반영이 되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어떤 공부를 해야 되는지 조금 더 감이 오셨을 것 같고요. 저희 심화반 자료에서 이런 식으로 예시를 보여드렸었고요. 자, 그리고 이제 최종 모의고사 때도 당연히 이런 거 연습을 많이 하셨었고요. 자, 8번 문제로 가보시겠습니다. 이거는 음악 형식론 중에서 악곡 형식에 해당을 하고요. 소나타 형식을 저희가 많이 연습을 했었는데 여기 보시면은 발전부부터 재연부, 그래서 재연부 가기 전에는 5도 화음을 연정하는 거, 리캡슐레이션 요것도 들어가는 거, 이거를 도식으로 지금 보여주고 있는데 사실은 형식이지만은 발전부에서 굉장히 많이 쓰이는 동형 진행을 물어본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B 메이저로 지금 갔는데 D 마이너, F 마이너, A 플랫 마이너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거든요. 그러면서 니은 구간은 이제 두 번째 동그라미 보시면은 동일한 음정 간격으로 조성이 바뀐다. 자, 그러면은 3도, 단3도 위로 올라갔어요. 또 단3도 위로 올라갔어요. 자, 그러면 A 플랫 마이너 정도 됐을 때는 플랫이 너무 많으니까 이제 G샵 마이너로 이명동으로 볼 수도 있겠지만은 저희는 일단은 괄호 안은 무시를 하고 또 단3도가 올라간다면 C 플랫 마이너 이렇게 우리가 봐주실 수가 있죠. 그래서 C 플랫, 이거 내가 장조라고 썼구나. 단조인데, 단조. 여기 답을 잘못 썼어요. 단조. 이렇게 해가지고 단조를 써줘야 돼. 왜냐면은 지금 계속해서 단조가 나오니까. 근데 요렇게 해가지고 제가 연습 문제를 어떻게 드렸었냐면요. 이제 6월 모의고사 때도 한번 이 문제를 냈었고, 최종 모의고사 때 다시 출제를 했는데, 왜냐면 너무 많이 틀리셔가지고, 이걸 다시 내는데요. 이건 베토벤 소나타에서 딱 여기에서 지금 이 주제가 시작하는 부분이에요. 그러면은 4마디씩 지금 동형 진행이 일어나고 있는데, A 플랫 메이저. 요렇게 처음에 먼저 등장을 합니다. 음악이. 그러면은, 이러면서
이렇게 A 플랫 메이저가 된 다음에는 그 다음에는 이게 F 마이너로 갔어요. 그 다음에는 D 플랫 메이저로 갔어요. 자, 그럼 그 다음에 동영진행 뭐가 나와야 되냐? 요거를 여쭤봤었거든요. 자, 그러면 이거는 단 3도씩 내려가고 있는데 장단조가 이제 번갈아 가면서 나오기 때문에 B 플랫 마이너 이런 식으로 이제 적어줘야 되는 이런 문제였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형태는 다르지만은 이렇게 동영진행의 그런 진행하는 뭐 특성 이런 것들을 물어본 문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디귿에 들어갈 장조를 쓰라고 해서 내가 장조라고 썼구나. 장조니까 이렇게 됐겠죠. 실제로 동영진행 할 때는 마지막에는 이게 좀 달라져요. 그래서 여기서도 이론상으로는 B 플랫 마이너 차례인데 그 B 플랫 장조로 갔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그런 특성까지 이해를 하시면은 이제 뭐 헷갈릴 일도 없는 그런 문제였고요. 자, 첫 번째 동그라미 보시면은 B 메이저에 이렇게 반감 칠화음을 만들고자 할 때 반음 궤적을 변화시켜야 하는 이런 건 너무너무 이제 쉬운 문제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B 메이저에서 이제 7번째 음도에 있는 음이 A인데 B 메이저는 이제 시미라레 이제 파도 솔레라까지 샵이 붙잖아요. 그리고 이제 알다시피 7음은 이끈음이 돼야 되기 때문에 반음 차이가 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A가 A 샵으로 돼서 반음 궤적으로 진행한다라는 것은 정말 이제 화성화 기초적인 문제였다라고 보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작품의 조성이 장조다.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소나타는 반드시 조성의 변화가 있어요. 그런데 이 작품은 무슨 조성이야? 라고 말하는 것은 제1주제의 조성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제1주제는 제12부가 시작하는 부분이에요. 그럼 제12부의 제1주제는 반드시 제2주제의 그 주제와 그 조성과 서로 차이가 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이 교과서에 항상 강조가 되고 있죠. 그런데 제12부의 제2주제에서 딸림조로 갔다 라고 얘기를 하면은 이제 그 조성으로 발전부가 갔다. 그러면은 이 메이저로 시작한 이 부분이 제12부 2주제의 딸림조라는 얘기죠. 그러면 이게 딸림조가 되려면은 A 메이저가 지금 돼야 됩니다. 근데 왜 마이너일 수도 있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이제 딸림조는 항상 그 딸림 화음은 장사마음이잖아요, 항상.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제 장조가 나왔는데 예를 들어 A 마이너의 딸림 화음도 장사마음이 되겠죠. 그러니까 앞에서 이제 이 작품의 조성이 장조라고 얘기를 해준 이유가 여기에서 이제 제1주제가 정확히 무슨 조인지 모르지만 메이저였어. 그러고서는 이제 그 다음에도 이제 2주제에서 메이저가 또 나왔다. 그러고서는 이제 딸림조로 이제 진행을 했다. 이렇게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A 장조 써주실 수가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제가 생각했을 때는 헷갈릴 만한 부분은 뭐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그렇지만 동영진행에 대한 이해가 조금 필요했었다. 요 정도. 그리고 이 마지막 문장을 조금 이제 오해할 수도 있었던 부분도 있는 것 같은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제 깔끔하게 A 장조 이렇게 나오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럼 교과서에는 소나타 형식이 정말 많이 나와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정말 세 발의 피로 가지고 온 거긴 한데 생각보다 그냥 음악 교과서에도 이렇게 제시부에서 이제 경과부에서 조성의 변화가 나타나고 발전부에서 변화가 이렇게 많이 나타난다. 빈번하게 변화한다. 보통 빈번하게 변화하는 방법이 동영진행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제연부 나온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제1주제, 그 다음에 대조조성, 조성의 변화, 으뜸조 이런 얘기들이 음악 교과서에 다 나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요건 또 다른 교과서인데 후가 형식도 이렇게 또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소나타의 형식은 이거 제가 다 안 실어서 그렇지 정말 많이 나오고 있어서 선생님들이 반드시 분석이 잘 되셔야 되는 부분이다 라고 보입니다. 자, 그럼 9번 문제로 넘어가 볼게요. 푸치니의 라보엠을 지금 물어보고 있는데 일단은 선생님들께서 벨리니 등등 이런 사람들이 벨칸토를 노래하고 있다는 것은 좀 기본적으로 아실 수 있는 부분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피아체레랑 콜칸토 요 두 가지가 지금 나오고 있는데 아피아체레 요런 거는 이제 많이들 외우셔서 아실 수 있는 부분이고 콜칸토는 이제 그 콜 이런 것이 같이 이런 뜻이어가지고 예를 들어서 콜 이런 식으로 옥타브 하면은 이렇게 옥타브 더블링을 얘기하는 거다. 이런 식으로 좀 연습을 했었는데요. 이런 콜 같은 거는 이제 다른 용어들이랑 붙어가지고 얼마든지 나올 수 있는 거라서 이거는 응용해서 선생님들께서 아실 수 있는 부분인데 함께 제시한 이유를 써라. 그랬을 때 여기서 보면은 지금 반주가 안 나오고 있는데 뭔가 이제 같이 노래랑 가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요거는 이제 각자 알아서 써주시면 돼요. 가수가 자유롭게, 이제 아비아제레가 그 자유롭게거든요. 그래서 자유롭게 노래를 하니까 반주도 그거에 맞춰서 해라 라고 이렇게 두 가지 뜻이 나오게끔 써주시면 되는 부분이었어요. 그래서 요것도 끝까지 저한테 그 지시어 같은 거 정리해달라고 요청하신 선생님이 아까 평가 요청하신 분도 계셨지만은 그런 분이 계셨는데 이번에 시험도 되게 잘 보셨거든요. 그래서 요렇게 좀 선생님들이 꼼꼼하게 체크를 해주셔야 된다. 그 다음에 디귿은 저희 같이 봤고, 오페라 4조 사실은 푸치니 하면 바로 베리스모 쓰실 수 있으실 정도가 되기는 해야 돼요. 그런데 여기서 심지어 미음 같은 거 보면은 역사적 인물이 아니라 일상 속 평범한 사람들 뭐 요렇게 얘기를 했으면은 정말 뭐 다른 여지 없이 베리스모 요거 얘기가 나올 수 있어야 되겠죠. 자, 그러면 이 뜻만 놓고 봤을 때는 약간 부파랑도 비슷하긴 하지만은 이제 이 시기 자체가 사실주의, 그래서 부파의 그런 해학적이고 우스꽝스러운 게 아니라 정말 그 당시 뒷골목에서 일어나는 뭐 비극이라든지 이런 거를 담고 있기 때문에 다른 얘기는 답이 될 수가 없습니다. 자, 음악 교과서에서는 뭐라고 나오고 있냐면 벨칸토는 이미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오 솔레미오 같은 노래를 이제 실어 놓고서는 벨칸토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벨은 아름답다, 칸토는 노래다. 그럼 콜칸토는 노래와 같이 이런 식으로 해석할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음악 교과서에서 사실주의 이런 것을 낭만주의 시대를 설명할 때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주의는 이제 베리스모를 그냥 우리말로 번역한 표현이라서 같은 말이 되겠습니다. 자, 10번 문제 거의 다 왔네요. 이제 자, 슈베르트의 들장미를 보여주면서 자, 이게 오는 계적 공통함으로 이루어진 조성 변화를 참고해라. 자, 이 말이 정말 큰 힌트를 정말 주고 있는 거였거든요. 그럼 일단은 기역과 니은이 지금 이미 조성이 변화가 있는 상태라는 뜻이에요. 자, 우리가 조성을 한번 파악을 해보면 조표가 지금 G 장조 혹은 E 마이너를 가리키고 있는데 지금 처음에 G 장조의 1도가 나오는 것으로 보아서 G 장조로 저희가 해석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솔이 지금 계속 지속을 하고 있지만 라도미 솔 이렇게 해서 2도에 대해서 7음이 이제 맨 밑으로 내려간 3전이, 그래서 2도의 2사 화음을 이렇게 쓰고 있다라고 지금 기역음 화성 분석할 수가 있고, 랄라시도레 솔 여기에서는 지금 1도로 이제 하나의 악구가 끝을 맺었어요. 근데 시시시시레도도시라 렐레미레도레미팔레 하면서 여기서는 D장조로 어느샌가 바뀌었어.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되냐면 이 힌트가 없었어도 레도 도시라 하고 이렇게 변화한 음이 나왔을 때는 반드시 뭘 체크하냐면 그 앞에서 공통함이 있는지를 봐야 돼요. 그게 기본이에요. 자, 그러면 G장조에서 1도인 게 D장조에서도 이제 4도라고 해가지고 공통함 저희가 찾을 수가 있죠. 그러면 이거는 오는 계적 공통화음의 전조를 이미 오마디에서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D장조에서 이거를 봐야 되기 때문에 라도미솔 요거는 5도의 2사로 이렇게 선생님들이 써주셔야 되겠죠. 그래서 이거를 전조했다는 것을 간과한다면은 뭐 딸림 화음에 대한 붓딸림 칠화음 이런 식으로 쓰실 수도 있는데 그거는 조금 실수라고 보여지고요. 그래서 화음기호 이렇게 순서대로 쓰고 니은에서 C샵을 사용한 이유, 사실 이런 거는 뭐 이유까지는 뭐 슈베르트가 아닌 이상 저희가 알기는 어렵겠지만 앞에서 처음에 시시시시레도도시라 했었던 거를 시시시시레도도시라 이렇게 하면서 조성이 바뀌었다라는 게 확실하게 보여지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저 나름대로 쓴 것인데 어쨌든 간에 말이 되게끔 쓰면 되는 그런 부분이라고 보입니다. 그 다음에 제 7음 해결되는 이런 건 너무 쉽죠. 그래서 7음은 항상 이렇게 반음 아래로 내려가면서 해결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10번 문제 저희 간단하게 풀어봤습니다. 자, 마지막 11번 문제입니다. 이게 이제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이제 세 가지 영역, 음악교육, 국악, 서양음악이 다 들어가 있는 문제였는데요. 독일 예술가곡과 판소리의 공통점은 일단 가사가 있는 음악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가사와 음악의 관계가 긴밀하죠. 왜냐하면 판소리도 가사에 따라서 또 그 가사의 내용에 따라서 뭐 악조나 장단이 달라지게 되고 그 예술가곡에도 그런 게 음악적으로 반영이 되잖아요. 그래서 정말 최근까지 계속해서 예술가곡의 그런 가사에 대한 음악적인 반영이 어떻게 일어났는지 문제가 많이 나왔었어요. 예를 들어서 그 슈베르트의 죽음과 소녀 같은 거 나왔을 때도 소녀와 죽음이 이제 같은 그 성악가가 노래를 부르지만은 소녀의 대목을 얘기할 때는 굉장히 불안한 높은 음역에서 막 이렇게 도약을 많이 한다면 이제 죽음 같은 경우 낮은 음역에서 차분하게 동음 반복을 많이 하는 그런 식으로 대조를 주는 거를 알아보고 써야 되는 그런 문제가 최근에 나왔었죠. 근데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는 이제 마왕을 줬는데 마왕에서
마왕이 안 보여요? 하는 아이의 말이 있고, 그 다음에 아버지의 말씀이 있는데, 아들은 이렇게 좀 높은 음역에서 얘기를 하고 있다면 아버지는 좀 낮은 음역에서 노래를 하고 있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지금 표현의 특징 하면서 나에서 표 안에 두 번째 칸에 보시면은 표현의 특징에서 아들과 아버지의 대화를 뭔가 이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음색도 다르게 할 것이다. 그리고 뭔가를 다르게 하고 조성도 달라지게 했다. 자, 그럼 우리가 다른 거는 뭐 이제 분석을 안 해봐도 이제 여기서 음역대가 조금 달라졌다라는 것이 가장 큰 특징으로 저한테는 보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음역을 쓰시면은 이제 무난하게 이제 맞으실 수 있는 문제라고 보이고요. 그 다음에 B 악보, 이번엔 판소리 춘향가 악보를 보실 텐데, 어사 부분의 악조명을 쓰고 이제 배경을 참고해라. 그래서 판소리 춘향가는 작년에 문제가 어떻게 나왔었냐면, 이 춘향가가 너무너무 인기가 많은 판소리예요. 그래서 판소리 5마당 중에서도 가장 중요하고 연구가도 제일 많이 되고 가장 많이 노래 불려지고 작가 12개 중에서 거의 5-6개가 다 춘향가 얘기예요. 그래서 작년에 문제가 뭐였냐면은 12작가들 이렇게 나눠놓고 딱 악보를 제시해주고서는 이거에서 이제 이야기상 관련 없는 거 하나 골라라. 그럼 그거 하나 빼고 나머지 다 춘향가 관련 얘기였거든요. 그래서 춘향가는 정말 우리가 속속들이 좀 아실 필요가 있는데, 여기에서 춘향모와 그 다음에 이제 몽롱이가 대화하는 부분이 이제 나와야 될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그 어사 부분의 악조명은 당연히 이제 그 경토리, 한양 사람이기 때문에 경토리를 갖다 쓴 경드름을 쓴다. 그래서 그것은 아마 어렵지 않게 선생님들이 또 쓰실 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선생님들께 딱히 설명드릴 거 없는 것 같고, 그다음 마지막 동그라미 보시면은 음감비, 요 과목은 지금 2015죠. 그래서 2015 과목이 그 음악과 교육과정이 여기에만 나왔는데요. 영역 중에서 나의 수업 내용에 해당하는 영역을 써라. 그래서 이거 영역 문제는 지금까지 계속 나왔었기 때문에 아마 어렵지 않게 푸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역시도 내용책의 표에 들어가 있는 부분이라서 그 선생님들이 다 보셔야 되고요. 저희는 좀 어떤 식으로 공부를 했었냐면은 서양음악 심화반 할 때 대표적으로 마왕 같은 경우는 이렇게 제가 악보를 드리면서 같이 들어봐요. 그러면서 이거를 이제 서술을 하는 연습을 했는데, 요거를 이제 가사 같은 거 이제 해석을 해가지고 드리면서 요게 어떻게 변화됐는지 이런 거 써보는 연습들 저희가 다 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심화반 자료에서 이렇게 경드름의 특징, 그래서 이거는 뭐 누구든지 다 공부하시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계면조 뒤에 나타나면서 이제 다른 조랑 차이를 준다. 그래서 판소리 자체가 남도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기본으로 그 계면 소리를 내거든요. 근데 거기에서 갑자기 경드름을 내면은 당연히 좀 돋보이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눈에 띌 수 있게끔 서울 사람 이런 장면을 그리는데 쓰인다. 요거 써주시면 되겠고, 여기 예시로도 이제 춘향가 이도령 써 있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제가 2015, 2022 어디까지 공부해야 되느냐, 이게 정말 선생님들의 앞으로도 계속될 숙제일 것 같은데요. 어쩔 수 없이 저희가 공부할 때는 제가 다 시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제가 작년에 이제 올해 공부하실 때는 이제 2015랑 2022에 뭐 음악이다. 그럼 그것끼리 같이 비교를 쫙 했고, 지금 보여드리는 부분은 이제 진로 선택, 융합 선택에 해당하는 이제 3가지 과목들에 대해서 이제 뭐 영역별로 이제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 이런 거 암기해가지고 저희가 굵직한 것만 이렇게 시험 보는 식으로 공부를 했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최종 모의고사 때는 이제 악조를 이제 저희가 가사를 보고서 악조를 유추를 하고 왜 썼을지 이런 거 써보는 이런 연습들을 다 충분히 했었던 그런 문제입니다. 그래서 11번 문제는 이제 공부를 저랑 또 하신 분들은 쉽게 또 맞추실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었을까 싶어요. 자, 그러면 전체적으로 저희가 지금 다 문제를 풀어봤고요. 지금 긴 시간 강의 들으시느라 수고 많으셨는데, 이제 제가 카페에다 자료 올려드릴 거고, 궁금한 점들은 이제 유튜브 댓글은 제가 좀 못 봐요. 저한테 알림이 안 오기 때문에 카페에다가 질문을 해주시면은 제가 더 깊이 있게 잘 대답을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선생님들 이제 앞으로의 공부에 정말 응원을 드리고요. 네,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